안녕하세요. 베이킹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뚜껑 덮어 굽는 식빵, 풀먼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니다. 굳이 식빵에 뚜껑을 덮어서 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풀먼 식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풀먼 식빵은 이 뚜껑을 덮어 굽는 이유가 바로 식빵의 조직을 조밀하게 해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소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스며들므로 해서 조직이 빵의 속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단단하게 굽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서 굽는 것입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빵에 집에 있는 딸기잼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잼을 눌러서 발라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달콤하니 맛있네요. 자, 풀문 식빵에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먼저 강력분에 소금, 설탕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쪽으로 이스트를 넣고 저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보면 이스트가 소금과 설탕에 직접 닿으면은 이스트의 활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따로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섞어주고 난 이후에 물이나 우유 이런 것을 넣는데요. 이렇게 바로 반죽하면 사실 소금, 설탕, 이스트가 바로 그냥 별 상관없이 이렇게 저으면서 넣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은 후에 이 달걀을 넣고 저어줍니다. 저어주면서 바로 우유를 넣게 되는데 이때 오늘은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를 이 조절물로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조절물이라는 것은 반죽의 대기를 맞추기 위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 다 넣다 보면은 반죽이 질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또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물을 남겼다가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절물을 쓸 때도 너무 늦게 넣게 되면은 반죽이 느려지고 또한 수분을 먹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물도 적당한 타임에 좀 빠르게 이렇게 넣어서 충분히 밀가루의 단백질이 물과 합쳐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버터에도 수분 함량이 15% 정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넣는 달걀은 한 75%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유도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식빵에서는 수분의 함량이 보통 유지의 수분 함량까지 다 합쳐도 7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5% 내외로 수분의 양을 맞춰주게 되면은 적당한 식빵 반죽의 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반죽을 할 때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레시피를 조절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을 창작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할 때 레시피를 보면은 중요 재료의 베이커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관찰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금, 이스트, 설탕 이런 것들은 베이커 퍼센테이지를 잘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2%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은 글루텐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은 반죽은 아주 힘이 없는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한 2% 내외가 아니고 2%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은 적당한 양을 넣으면 되지만은
이스트도 한 2%에서 1.5에서 2% 정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드라이 이스트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생이스트를 쓸 때는 한 2배 배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굳이 뭐 유지를 이야기하자면 유지는 한 30% 이상 들어가는 것은 브로우슈 반지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고 이런 반죽이 있죠. 여러분들도 브로우슈 알죠? 브로우슈 반죽이 되는 거고, 그 이하에서 빵의 종류에 따라서 적당하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죽을 할 때는 이 나누어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중간 휴지 타임을 두고 이렇게 반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터가 완전히 섞이고 나면은 덮어서 한 20분 정도 놔뒀다가 다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도리어 시간이 좀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이게 휴지 타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반죽을 이렇게 보면은 좀 부드러워지고 약간 발효기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반죽을 만지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조금 치대고 난 후에 반죽을 테이블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반죽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잘 접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반죽을 하면은 이렇게 눌려줘도 이게 반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할 수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양손을 사용하여 이렇게 밀어줘도 반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세게 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반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반죽의 한쪽을 들고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여 내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쳐서 살짝 손으로 밀어준 후에 또 옆면을 잡고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살짝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죽이 생각보다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잘 반죽하면은 금방 반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하는 과정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타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잘 흘러가서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도 꽤 많이 부풀었습니다. 제법. 그리고 우리가 글루텐 발전하는 데는 물론 밀가루의 단백질이 물과 합쳐져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바로 글루텐이 되는데,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게 되면은 글루텐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집에서 반죽을 할 때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누어서 반죽을 하는 것도 힘들이지 않고 반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글루텐이 계속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글루텐이 최상의 글루텐이 될 때까지는 발전을 한다.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더 이상 되면은 글루텐이 다시 처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한 5분 정도 더 하게 되면은 반죽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매끈매끈해지죠, 점점. 그래서 너무 힘을 들이고 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반죽을 할 수 있다,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하면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내리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반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차 반죽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 5분 정도 반죽을 더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반죽을 한 후에 1차 발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반죽을 한번 한 5분 정도 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맛있게 하는 데는 물론 재료를 고급지고 또 맛있는 재료를 넣으면은 맛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조리빵 얘기고 실제 순수 빵 맛, 다시 말해서 밀가루의 그 발효된 맛을 좋게 하려면은 발효가 첫째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전분의 호화입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을 잘 불려서 하듯이 이 밀가루 전분을 충분한 수분이 먹게 한 후에 열을 가해 줘야만이 충분한 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화를 잘 해야만이 이 빵의 맛이 좋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3번에 나누어서 한 5분씩 이렇게 이 바닥에 내리치고 또 이 양손으로 으깨서 이렇게 반죽하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도우물을 양쪽에 놓고 윗면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발효 조건을 맞춰 봤습니다. 집에서 발효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본 결과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발효실이 없어도 이렇게만 해줘도 잘 발효됩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잘 발효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자, 1차 발효를 50분 시켰습니다. 잘 발효되었죠?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발효해도 충분합니다. 덧가루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살짝 뿌리고 난 후에 반죽을 오늘은 2덩어리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형하기에는 분할해서 둥글리고 중간 발효하고 다시 모양을 잡고 패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덩어리로 분할해서 둥글리기를 한 후에 한 중간 발효를 한 15분 정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분할을 할 때 흐트러진 글루텐을 바르게 잡아서 다시 부풀기 좋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렇게 살짝 부풀려야만이 다음 모양을 잡을 때 제대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어서 마르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닐을 덮어서 한 15분 정도 중간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발효가 되었죠. 중간 발효가 된 반죽은 덧가루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밀대나 아니면 바닥에 붙지 않게 적당하게 한 후에 공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오늘은 좀 단단하게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직이 좀 더 단단하고 고른 기포를 가지게 되는 속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뺀 후에 많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약간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만다, 이렇게 속에 공기는 완전히 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면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꼬집도 이렇게 잘 붙게 해서 하면은 더욱 모양이 좋겠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서 틀에 넣어서 반죽을 눌려줍니다. 틀 속에 넣어서 이렇게 눌려주고 난 후에 2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는 1차 발효와 마찬가지 이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2차 발효가 끝나면은 뚜껑을 덮고 구워야 되는데, 뚜껑은 너무 늦게 닫으면 틀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90% 정도 올라왔을 때
뚜껑을 미리 닫고 조금 더 놔뒀다가 구우면 되겠습니다. 자, 굽기는 170도로 예열해서 160도에다가 25분 동안 구웠습니다. 25분 동안 구우니까 딱 좋네요. 그리고 조금만 식혀서 마음이 급해서 막 잘라봤습니다. 역시 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